뉴욕타임스가 이런 기사를 쓰면은 조선중앙동아가 전부 다 그거를 여러분들 받는 겁니다. 비판 없이. 오늘 여러분들 트럼프가 뉴욕타임스가 쓴 거짓말을 중앙일보는 일면 톱 기사로 다룬 겁니다. 갑자기 관세 90일 유일 트럼프 본인 재산 때문이었냐. 이렇게 반미를 조장하는 그런 언론 기사가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 전부를 다 장식하는 겁니다. 이런 뉴욕타임스를 그냥 받아쓰기를 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전부가 뭡니까 미국을 욕하는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트럼프 자산 때문에 90일 관세 유예했나. 그게 뭐 제목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목도.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본인 자산 때 이게 중앙일보네. 동아일보 똑같이 다뤘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중앙일보의 톱 기사가 이런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핵심 결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게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재산의 상당 부분이 채권인데 채권 여러분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됐기 때문에 갑자기 발표했다. 이런 내용을 뉴욕타임스가 쓴 겁니다. 그런데 결론도 안 내렸어요. 뉴욕타임스는 살짝 여러분들 그냥 험담만 하고 나서 빠졌는데 그걸 그대로 이런 국내 언론들이 전부가 다 다룬 겁니다. 그렇게 기가 찬 것이 가장 세상에서 안정적인 국채시장 민간 채권시장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갖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 민간 채권 그것도 가장 안정인 지방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국채시장과 지방채시장이라는 것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은 트럼프 재산의 90%가 민간 채권 10%는 주식이고 민간 채권 가운데 80%가 지방채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채하고 여러분들 지방채 금리가 거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좋은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냥 받아쓰기를 한 겁니다. 차라리 이런 파파고 여러분들 번역시켜 여러분들 기사 쓰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음에 여러분들 채권을 리볼빙 할 때 다시 살 때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유리하거든요.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 참 갑작스럽게 90일 유예 방침으로 선회한 배경에는 국채금리 급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국채금리하고 이런 민간 채권의 금리하고는 연동은 돼 있지만 오히려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민간 채권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롭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쓰기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이 관세 유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빠져나간 겁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그런데 이런 제목은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훨씬 더 한국 신문들이 더 악질적으로 여러분 다루는 겁니다. 채권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 민간 채권 시장이 아니고 국제 시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은 여러분들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자기 재산을 고려해 관세 유예를 결정했는지 얼마나 악질적인 겁니까. 뉴욕타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양산해서 이름들 퍼뜨리는 겁니다. 그걸 한국의 조선중앙동아가 전부 그대로 이름들 다 그냥 파파고에 번역해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머리를 뭐로 지금 들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살짝 빠져나가는 거죠. 뉴욕타임스의 트럼프 트집잡기, 뉴욕타임스 받아쓰기로 반미를 부추기는 한국의 주류 언론들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나. 예? 그래서 주류 언론들 기사를 많이 줄여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사를 내게 되면은 밑에 여러분들 거의 한 90% 이상 정도가 미국을 욕하는 글들이 실리는 겁니다. 한 분이 예외적이네요. 테라님이 미국에만 안 좋다는 보도만 주구장창 해대는 좌파들도 그렇지만 중국을 지지하는 반미하자는 놈들이 좋다며 지대는 거 보면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분만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죠. 주류 언론들이 여러분들 반미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이라도 미국을 해치는 관세 정책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반미적인 색채의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가. 전부가 이름 다 뭔고 하니까 반미적인 중앙일보의 이런 반미적인 색채. 딱 한 분 국채 급등 채권 가격 급등과 채권 금리 급등은 180도 전혀 다른 말이다. 제대로 제목 달아라. 기자의 기본 지식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딱 한 분이 지적한 겁니다. 야, 국채시장하고 민간 채권시장을 이름도 구분을 못해 가지고 기사를 그렇게 받아쓰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자본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헤지펀드들에서 국채를 많이 내다 판 겁니다. 왜냐하면 부채를 짊어지고 여러분들 안았는데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급히 이런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럼 국채 물량이 이런 시장에 많아지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국채 금리 수익률이 여러분들 많이 급하게 뛴 겁니다. 국채 금리가 뛰게 되면은 모기지 금리나 모든 금리들이 여러분들 민간 금리들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만기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음번에 여러분들 다시 채권을 살 때는 더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논리대로 하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재산의 90%를 채권을 갖고 있고 10%를 주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들 90% 이런 채권 가운데서도 지방채 가장 안정적인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이 80%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금리가 올라가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다 무시하고 뭐죠. 예. 국채금리가 여러분들 올라가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다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단정적인 표현을 안 했죠. 제목 보면 다 그렇게 한국 신문들이 그렇게 뽑은 겁니다. 여기 김홍근님이 잘 말씀하셨네요. 헤지펀드들의 마진콜로 인해서 국채 매각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한 겁니다. 마진콜. 예. 돈 빌려가 여러분들 국채를 샀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다 판 겁니다. 그냥. 국채 물량이 늘어나니까 뭐죠. 예.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 오늘 참 이거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트럼프에게는 유리하다. 그런데 그걸 걱정해서 관세를 유예했다고 무식한 기자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게 동아일보일 겁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예. 재산 지키러 관세 유예 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좀